요즘 전 세계에서 한국의 열풍이 대단한 것 같아요. K-팝을 필두로 최근에는 콘텐츠까지 불과 몇 년 전과 비교해봐도 전 세계에서 한국의 위상이 달라진 게 느껴지는데, 최근 CNN에서는 이런 기사가 하나 등장했습니다. 한국이 미국 동맹들에게 핵심 무기 공급자로 등장했다. 실제 방위사업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요, 최근 5년 사이 우리나라의 방산 수출 실적이 크게 오르고 있거든요. 2022년에는 사상 최고치인 173억 달러를 찍으면서 세계 10대 방산 수출국 반열에까지 올랐어요. 특히 자주포 시장에서는 우리나라의 K9 자주포가 세계 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했다고 하거든요. 흔히 말하는 국뽕이 아주 제대로 차오르는데, 그런 거 있죠? 항상 새로운 가게가 잘 되면 기존에 있던 가게들이 꼭 회방을 놓는데, 미국을 제외한 정통적인 방위산업 강국인 유럽에서 태클이 들어왔어요. 유럽연합은 2030년까지 국방 조달 예산의 50%를 EU 내에서 지출하라고 권고했고, 특히 독일에선 유럽이 한국의 전차를 받아들이면 유럽 방위산업이 불리한 상황에 내몰릴 것이다 라며 노골적인 경계심을 드러냈어요. 그래서 오늘은 한국 방위산업의 성장 배경과 함께 전 세계 주요 무기 수출국들의 반응과 이에 따른 논란까지 싹 다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한국의 방산 수출이 급증한 데에는 폴란드와의 대규모 방산 계약이 컸습니다.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인접 국가인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에게 자국의 무기들을 제공해 주었고, 빈 무기 공백을 채울 필요성을 느꼈는데요. 이에 폴란드는 한국산 무기를 선택했고 역대급 방산 계약이 성사됩니다. K2 전차를 시작으로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천무 다연장 로켓까지 약 20조 원 규모로 한국 방산 역사상 최대 규모의 계약이자 단일 국가 기준으로는 세계적으로도 손에 꼽히는 수준이었는데요. 그런데 단순히 많이 팔았다 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계약이 국내 산업 전반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불러온 거예요. 정부 추산에 따르면 방산 수출로 인해 약 13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40조 원 이상의 생산 유발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죠. 그렇다면 이쯤에서 궁금해지는데, 폴란드는 왜 유럽의 전통적이고 안정적인 공급처인 독일과 프랑스가 아닌 한국을 선택했을까요? 가장 먼저 대두되는 내용이 바로 가격 경쟁력과 생산 능력입니다. 먼저 가격 경쟁력을 살펴보면요, 주로 우리나라의 K2 전차와 독일의 레오파르트2, 미국의 에이브람스 전차를 비교하거든요. 이 세 종류의 전차를 가격적인 측면으로만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K2 전차가 압도적으로 저렴합니다. 옵션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2배 정도 가까이 차이가 난다고 해요. 성능 역시 비슷한 수준인데, 특히 기동 중에 사격 안정성 부분에선 K2 전차가 훨씬 더 뛰어나다고 알려졌어요. 또 뭐 자동으로 장전 시스템이 탑재돼가지고 탄약수가 필요 없는 상황이라 탑승 인원도 3명으로 줄었다나 뭐 그랬다고 하는데, 아무튼 폴란드 입장에서는 한정된 예산으로 더 많은 전차를 확보할 수 있는 거죠. 때문에 미국, 독일제 대비 가성비가 뛰어나 기존 전차들의 대안으로 올라섰다고 평가받고 있기도 합니다. 생산 능력 또한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는데, 한국이 또 빨리빨리 문화로 유명하잖아요. 실제 폴란드와 1차 계약 당시 불과 4개월 만에 전차 10대와 자주포 28문을 납품해서 업계를 놀라게 했고, 이에 대해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우리가 한국산 무기를 구매한 이유는 간단하다. 최근 무기를 불과 몇 개월 안에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라며 극찬하기도 했죠. 이 외에도 폴란드와 유럽 공급처 간 정치, 외교적 신뢰 문제, 기술 이전 및 현지 생산 협력, 미국과의 관계 고려 등을 이유로 폴란드가 K 방산을 대거 도입하는 과감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해 기존 무기 수출 강국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가장 먼저 미국은 한국의 방산 성장에 비교적 긍정적인 입장인데요. CNN은 한국이 미국 동맹국에 대한 주요 무기 공급 업체가 됐다고 보도했고, 미국 안보 전문 싱크탱크인 스팀스 센터의 2024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무기가 필요한 미국 동맹국들에게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반면 유럽의 전통적인 방산 수출국인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한국을 견제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독일의 주력 전차인 레오파르트2를 생산하는 방위산업체 KNDS의 최고 경영자 랄프 케첼은 유럽이 K2 전차를 받아들이면 유럽 방위산업이 불리한 상황에 내몰릴 것이다. 유럽이 단결하여 독일, 프랑스가 공동 개발하는 차세대 전차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프랑스 역시 마크롱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 미국과 한국 무기 대신 유럽산 무기를 사자고 노골적으로 주장했고, EU 집행위원회 또한 기존 20%였던 유럽산 무기 비중을 2035년까지 60%로 높이겠다고 밝혔죠. 욕 한번 시원하게 한번 해줘야 되는데, 독일, 프랑스 그럼 니네도 잘 만들어봐. 싸게 잘 만들어 잘 해봐. 우리나라가 워낙 또 싸게 잘 만들고 계약도 잘하고 있으니까 괜히 배 아파가지고 이 새끼들 말이야. 아무튼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한국 방산 수출이 늘어날수록 유럽의 견제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김민석 한국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은 유럽이 해외에 빼앗긴 시장을 찾기 위해 방산 카르텔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반서방 국가들인 북한과 중국, 러시아 역시 한 목소리로 한국의 방위산업 성장을 비난하며 견제하고 있죠. 이러한 한국의 무기 수출의 호황 뒤에는 논란 또한 따랐는데요. 가장 큰 이슈가 되었던 부분이 바로 금융 지원입니다. 한국 정부가 폴란드에 무기를 수출하면서 실제 돈을 먼저 받는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정부와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이 저리로 대출을 해주는 방식으로 계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인데요. 쉽게 말해 한국이 빌려준 돈으로 한국 무기를 사가는 구조라는 겁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우리가 돈 주고 무기 파는 꼴 아니냐 하는 비판도 나왔는데요. 하지만 국제 무기 거래에서 금융 지원은 흔한 관행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실제 2021년 프랑스 정부는 이집트에 전투기 30대를 판매하면서 대금의 85%를 장기 대출해줬고, 스웨덴은 브라질
브라질에 전투기 36대를 수출하며 브라질 정부 앞으로 직접 대출과 보증보험 형태로 금융 지원을 제공한 사례도 있었어요. 결국 중요한 건 대출이 아니라 얼마나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느냐인데, 정부는 무역보험공사 보증, 상환 스케줄, 위약 조항 등을 통해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철저한 사후 관리와 투명한 공개 없이는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수출 실적뿐 아니라 금융구조의 건정성과 책임성도 함께 따져봐야 할 시점이죠. 자, 먼저 국민의 세금으로 빌려주고 그 돈으로 무기를 산다, 뭐 이런 비판이 있는 거 알고 있는데요. 팩트 체크를 해보면 사실은 윤석열 정부 때 그 체코 원전 수주했을 때도 수출입은행으로 저금리로 대출해준 거 똑같은 방식으로 사용했습니다. 오히려 체코 원전 수주가 더 위험성이 크다. 왜냐? 원전 수주는 설계하고 또 건설하고 나중에 그 에너지를 생산을 해야 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돈을 이제 갚는 방식이거든요. 폴란드 방산 수출은 무기를 만들어서 주면 바로 돈 받고, 물론 한 5년에서 10년 정도 단기적으로 걸린다고는 해요. 그렇지만 체코 원전 수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장기적으로 가고, 그다음 미국하고의 IP 그 분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인가 결국에는 뭐 우리 수익 한 29%밖에 안 돼요. 이거 가지고 또 댓글 엄청 달릴 텐데 그냥 팩트만 전달할 뿐입니다. 저는 누구의 편도 아닙니다. 실제로 이번 대선에서 그러면 궁금한 게, 계약이 2022년이잖아요. 네. 그럼 이거에 대한 누구의 공이냐? 흔히 말해서 진보 정권의 공이냐, 아니면 보수 정권의 공이냐? 자, 우리 PD가 겁을 내고 있습니다. 근데 정확히 팩트를 따져보면 폴란드 방산 수출 1차 계약이 2022년 7월, 그때는 윤석열 정부 한 게 맞아요. 왜냐면 2022년 5월에 이제 정권이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바뀌었으니까. 하지만 모든 거를 기획하고 계획하고 이제 계약 단계까지 갔던 모든 거를 관장했던 거는 바로 문재인 정부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은 문재인 정부께 맞다. 오직 사인만 윤석열 정부가 했다. 또 이거 가지고 또 엄청 나한테 욕을 할 것 같은데 팩트만 전달합니다. 팩트만.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자, 지금까지 한국의 방산산업 성장과 함께 주요 무기 수출국의 반응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당신을 위한 빠른 정보 274였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찌기라 하더라. 야, 난 아무것도 아니다.